트럼프 하메네이 참수 작전에 유탄 맞은 이재명 급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경제나 안보 상황의 그 급 위기죠. 뭐 내용 다 아시겠지만은 오늘 조선일보 트럼프 단 한 번 공습에 37년 철큰 통치가 끝나버렸다. 자, 지금 트럼프 이 국제사회에서 정말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평가는 다양하게 넣을 수 있지만은 일단은 이 압도적 군사력을 앞세워서 미국이 이란의 37년 철권 통치 독재자를 제거하는데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죠. 예. 트럼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식 발표를 했고 이 작전명이 장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 거처에 폭탄 30발을 투하하는 참수작전을 시행을 했고 이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국방장관, 군 수뇌부 대거 한 4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여파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국제사회에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게 장기화될지 단기에 끝날지 아니면 과거에 이 미국이 개입했던 그 사태들 아프가니스탄이나 그 전에 월남전처럼 이게 정말 장기화돼 버릴지 그리고 그 전에 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제거를 하고 또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제거를 하고 나서도 제대로 그 맞무리를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상당히 지금 초긴장을 해야 되고 이거를 극복을 하는데 국정 능력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재명의 능력이 과연 될까? 그게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 원유 수입을 70%를 중동에 의존을 하고 있죠. 제일 많은 데가 사우디아라비아고 그다음에 미국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을 해서 전체 중동에서 70%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중동의 석유가 우리에게 오려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시켜야 되죠. 그런데 이란의 영토죠.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영해죠. 그래서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봉쇄를 시키고 닫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차단되면은 중동 석유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 유가가 급등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합니다. 이재명 정권 이것을 지금 정말 초비상 그 상황에서 이거를 맞아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 한국에 없습니다. 한국에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정부에서 단단히 챙겨라. 김민석 단단히 챙겨라 하고 나는 간다. 싱가포르로 날아갔죠. 그 다음 필리핀 갑니다. 싱가포르, 필리핀 방문 목적이 무슨 큰 어떤 뭐 이슈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자회의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국빈 방문입니다. 국빈 방문. 이 정도 상황 됐으면은 국빈 방문 취소해도 되죠. 그 나라에서도 다 이해합니다. 그 나라도 비상 걸렸으니까는. 근데 지금 버젓이 국빈 방문 갔는데 국빈 방문 가서 기껏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한국 부동산 이야기. 딱 그 싱가포르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SNS를 시작을 합니다. SNS가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란 사태가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한국 부동산 이야기. 집을 팔고 사는 건 자유지만 이익이 내거나 손실을 내는 것은 정부가 정한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뭐 제재를 하겠다 이런 건데 그것도 해야 될 때와 장소가 있지. 지금 이란 사태가 터져서 세계가 난리인데 그 예정대로 이 국빈 방문을 해서 그 도착하자마자 그 국제 정세 같은 건 이야기 안 하고 한국 그 부동산 가지고 싱가포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했는데 거기서 한국 부동산 이야기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이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도 집값이 안정되는 그 비법을 배우고 싶다.
싱가포르하고 한국하고 상황이 다르죠. 여러 가지 여건이. 제도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싱가포르는 그 전에 리칸유 때부터 굉장히 그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을 하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죠. 발전은 했지만은. 지금도 이제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는데, 해서 거기 가서 지금 이런 사태가 터져가지고 아시아가 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가가지고 한국 부동산 이야기. 그 교민들 만나가지고도 내가 부동산 집값 다 잡아놓을 테니까는, 한국에 집값 다 잡아놓을 테니까는 한국에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세계 경제가 굉장히 글로벌 정치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뉴스원 기사를 보여드리죠. 뉴스원 기사. 미-이란 전쟁에 글로벌 정치 약세로 돌아섰고, 일본은 1.35% 떨어졌고, 홍콩은 2.14% 떨어졌다.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정치가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됐죠. 지금 사흘째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바로 하얗고 중동에서 전쟁 중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국빈 방문 가 있고 주가는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오늘 대체 공휴일이어서 주식 시장이 안 열렸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지금 주가가 막 6,000피, 코스피 6,000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리 경제 체질이 튼튼해서가 아니고 막 상법 개정하고 해서 인위적으로 막 부양을 시켰죠. 부양을 시켰는데 해외발 이런 악재가 터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방어를 할지 내일 보면은 좀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일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일본, 홍콩,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전장보다 793.03포인트, 그러니까 1.35%포인트나 하락한 58,057로 장을 마감했고, 홍콩도 마찬가지고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 출발하고, 지금 해외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은 빠르게 잦아드는 지정학적 충돌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번 사태는 더 오래 지속될 위험이 있다. 자,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 코스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이 계속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코스피를 인위적으로 막 부양을 해서 6천도 뚫고 막 하고 있어서 이거 좋은 일이지만은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계속 일부에서 이게 너무 인위적 부양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지금 외부 환경이 아주 악조건이 지금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이재명 정권에서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또 하나는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인데, 지금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에 이어서 하메네이까지 제거를 했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뭔가 이제 수단을 또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전에 마두로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마두로는 핵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핵 이슈가 아니고 마약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번에 하메네이는 핵 무기와 관련한 협상을 하다가 공격을 한 거죠. 북한 김정은도 지금 핵 이슈 때문에 트럼프하고 뭔가 이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이재명이 김정은과 뭔가 대북 유화책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더 멀어졌다는 이야기죠. 당장 4월 달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회담이 있습니다. 그럼 그 회담을 이재명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죠. 그때 김정은과 트럼프가 이제 만나는 그런 그림까지 그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어려워져 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제거한 거나 이번에 이란의 하메네이를 폭살시킨 거나, 이것이 다 중국
겨냥한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 겁니다. 이 두 나라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이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 석유 수입 문제도 그렇고 다른 뭐 브릭스와 같이 이제 이란은 같은 핵심 멤버고, 그러니까는 이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중동 진출 중남미 진출 거점이었고 이란은 중동의 거점이었죠. 자,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압을 좀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굉장히 더 일촉즉발의 위기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이재명이 양다리 외교, 지금까지 양다리 외교를 했는데 이재명 정권에도 지금 우리 정부에도 뭔가 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외교적 문제도 새로 돌출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 대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지금 북한 위기가 심상치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이 트럼프가 그 전에 이른바 까불면 죽는다, 까불면 다친다, 그때 그런 전략이 있었죠. 저번에 저겁니다. 파포해서 저때 한번 화제가 된 건데, 저게 김해 공항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마두로를 압송하고 나서 저 백악관 홈페이지에 저게 올라갔습니다. F의 F5. 뭐 F는 어떤 비속어고 around find out 해서 까불면 다친다, 까불면 죽는다, 이런 의미로 써 있는데, 저게 그때 김해 공항을 배경으로 해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게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김정은을 겨냥을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일부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지만은 어쨌든 그 이야기가 지금 다시 나왔기 때문에 김정은의 셈법이 아주 분주해졌을 것이다 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얼출 경남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뉴시스에 미국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년간 축적해온 정밀첩보와 에릭 퓨리 작전, 이번 작전이죠. 여기서 보여준 전격적인 실행력은 김정은에게 단순한 경고 이상의 실존적 위험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란에서 보여준 정보 수집 능력과 타격 패턴이 북한에도 동일하게 또는 더 정교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바짝 긴장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것이 이재명 정권, 우리 정부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굉장히 새로운 돌출 변수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을 했다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정권이 좀 위기를 맞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보면은 또 미덥지 못한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